네,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밥상뉴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덕구의 정용기 전 의원입니다. 지난 14년 동안 정말 저를 뽑아주시고 저에게 일을 맡겨주신 구민들, 시민들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려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 총선 낙선하고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국민들 삶이 너무 힘드시기 때문에 나라 걱정, 또 지역 걱정하느라고 정말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은 없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국민의 삶이 좀 편안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정치적으로도 희망이 보이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 분들은 이 정권은 희망이 없다. 이 정권 내지는 이 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내 삶이 나아지질 않겠구나 하는 절망감 그리고 걱정 속에 빠져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은 정권 교체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희 국민의힘에다가는 그런 정권 교체할 준비가 과연 됐느냐라고 강하게 묻고 계시고 정권 교체할 준비가 된 당으로 변화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와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갈망 이런 것들이 지난 4.7 서울 부산 시장 선거와 이번 저희 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됐다라고 봅니다. 네, 이준석 현상이 한마디로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가 있는 동시에 또 잘 해낼 수 있을까? 국민들의 변화에 대한 이 갈망을 잘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이런 것들이 지금 교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속한 당의 당대표로 선출이 된 만큼 잘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준석 현상이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야당이 보여온 모습,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보여온 모습으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는가? 그렇다면 이 야당이 좀 변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해서 이번에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카드를 당원과 국민이 선택을 하셨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당원들은 이제 나경원 후보를 선택을 했었고 국민들이 이준석 후보를 더 압도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합치니까 7대3으로 합치니까 이준석 후보가 약 6% 정도 이렇게 앞서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핵심은 역시 정권 교체고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변해라 하는 이런 명령이 담겨 있다고 보고 겸허히 그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고 보고 이준석 대표가 그런 변화를 잘 이끌어내기를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에 2030 세대들이 저희 당을 외면했던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해야 되겠죠. 다만 이번에 그 소위 이대남 현상, 20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절망감, 그리고 이 불공정에 대한 분노, 뭐 이런 것들 정책으로 담아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당의 정책위원장을 할 때 그때도 당내에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특위를 만들어서 그런 이대남 뿐만 아니라 30대 또 20대 여성들, 30대 여성들이 느끼는 이런 불공정에 대한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대입 문제, 사시 문제, 뭐 그때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공정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만은 그걸 실행하려면 사실은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정권 교체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희망을 만들어 드리고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그런 정책들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방법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앞서 말씀드린 2030 세대의 지지를 확보해내는 것, 뭐 이런 것들도 주요한 방법이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정권 교체를 이뤄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결국 야권 통합, 더 구체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이루어내느냐는 말씀하신 단계적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완샷, 소위 경선이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에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쨌거나 대권 후보로, 우리 야권의 대권 후보로 뜻이 있는 분들이 공통으로 이렇게 그 공약수로 이렇게 뽑아내서 모두가 동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게 우리 국민의힘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뭐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야권 통합, 야권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고, 우리 국민과 이 국가의 불행을 불러온 이 책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정말 과거의 어떤 대통령 선거하고도 다른, 정말 이 어떻게 민족의 운명까지도 좌지우지할 이럴 그 선거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오히려 가져주시고, 저희 야권에 대해서도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는 구청장 8년을 하면서 대전시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전과 전략을, 구체적인 전략을 그때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장이 바뀌어서 시민들의 일상이 바뀌는, 시민들 입장에서 보니까 시장이 바뀌니까 내 일상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시게 할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내년 3월 9일 선거, 그리고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고 6월 1일 날 시장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선 투표와 이 시장 선거 투표가 동조화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일단은 나라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도 시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기가 오고, 이때쯤이면 시장 선거 관련된 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대선 승리에도 도움이 되고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대선 승리, 정권 교체에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제가 여러 시민들 만나 뵙고 쭉 저기 하면, 이 도시의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거의 현 지방 정부 하에서는 없다라는 게 대체적인 말씀이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적은 거는, 언제부턴가 이 우리 대전이 특정 대학의 과거 특정 시대 운동권 출신들의 인연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도시가 된 것 같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정말 내년에 싹 걷어내고, 정말 투명한, 그리고 경쟁력 있는 경영 능력을 갖춘 리더십을 새롭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정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공직에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국가와 우리 국민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정말 다른 두 가지의 길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 꼭 이룰 수 있도록 같이 좀 힘 모아 주셔서 다시 희망의 대한민국,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내자라는 좀 말씀드리고, 대전시 역시 정말 이렇게 경쟁력 없고 미래에 대한 기대할 게 없는 이런 도시가 아니라 희망이 넘쳐나는 도시,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이 즐거운 도시로 바꿔내는 일을 함께 좀 해내 주십사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